시오타 요시코는 동료 4~5명 속에 섞여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요시코 씨 지명이야 하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박스로 가보니 42세 정도로 보이는 장발에 조금 통통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요시코는 전혀 기억이 없었고 이 업소에서도 처음 맞는 손님이었다. 당신이 요시코 씨요? 시오타 요시코 씨 맞죠? 그 남자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요시코는 이 업소에서도 가명을 쓰지 않고 요시코라는 본명을 썼지만 시오타 요시코라고 성까지 말하는 그 손님의 얼굴을 다시 살펴보았다. 어둑한 간접 조명 아래 있는 테이블에는 분홍빛 가리개를 씌운 스탠드 램프가 켜져 있었다. 그 붉은 빛 속에 떠오른 얼굴은 전혀 지피는 데가 없었다. 맞아요. 근데 누구시죠? 하며 요시코는 그래도 손님 옆에 앉았다. 아, 난 이런 사람이옵시다. 남자는 주머니를 더듬어 모서리가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서 내밀었다. 요시코가 전등 가까이 대보니 스키모토 다카시라는 활자가 인쇄돼 있었다. 그녀는 아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그쪽이 애독해주는 야도 전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요. 상대방 얼굴 들여다보며 스키모토 다카시가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소. 고신신문사에서 알려주더군. 내가 일전에 인사장도 보냈을 거요. 그래서 실은 어제 그쪽 주소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불쑥 아파트에 찾아가 봤는데 댁에 안 계시더군. 물어보니 여기서 일하신다고 해서 오늘 저녁 훌쩍 찾아와 봤어. 한번 만나서 인사나 하고 싶어서. 요시코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런 엽서 한 장에 흥미를 품고 일삼아 여기까지 찾아온단 말인가. 야도 전기는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데 참 유별난 작가도 다 있네 하고 생각했다. 어머, 선생님이셨군요. 이렇게까지 찾아오시다니 송구스러워서 어쩌죠. 소설은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하고 요시코는 가까이 들여앉으며 애교 섞인 웃음을 보냈다. 고맙소. 스키모토 다카시는 흡족하게 웃으며 멋쩍은 듯 주위를 둘러보고 좋은 가게로군 하고 칭찬했다. 그리고 요시코의 얼굴을 쭈뼛쭈뼛 쳐다보며 상당한 위인이시네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 선생님도 별 말씀을.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오늘 저녁은 편하게 한 잔 드세요. 여자는 맥주를 따르며 곁눈으로 웃었다. 이 사람은 내가 아직도 그 소설을 읽고 있는 줄 아는 걸까? 단 한 명의 독자에게 감격해서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하다니 어지간히 안 팔리는 작가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아니면 여성 독자라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찾아온 걸까? 스키모토 다카시는 술을 거의 못하는지 맥주 한 병에 얼굴이 금방 빨개졌다. 사실 요시코도 마시고 다른 여급 2~3명도 가세한 탓에 테이블은 금세 맥주병 7~8개와 안주 접시 따위로 제법 어지러워졌다. 스키모토 다카시는 여급들한테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더없이 흡족한 듯했고 대략 1시간 만에 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나간 직후에 요시코는 어머 하고 소리쳤다. 그가 앉아있던 쿠션 바로 밑에 갈색 봉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 선생님 것 같은데?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괜찮아. 조만간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맡아두지 뭐.
요시코는 옆에 있던 여급에게 그렇게 말하고 기모노 속에 찔러 넣어두었다. 그리고 곧 잊어버렸다. 그 봉투가 다시 그녀의 의식 위로 떠오른 것은 일이 끝나고 아파트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려고 오비를 풀었을 때였다. 갈색 봉투가 다담이 위로 떨어졌다. 아, 그렇지 하며 그 봉투를 주었다. 봉투에는 양면 모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봉투는 봉하지 않아서 신문지 같은 내용물이 들여다 보였다. 그래서 그녀도 별 부담 없이 그 내용물을 꺼내볼 마음이 들었다. 신문지 절반 정도를 다시 4조각으로 자른 크기로 오려낸 신문 쪽지에는 모모 대신이 K역 앞에서 연설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새카만 군중 위로 하얀 깃발이 여러 개 나부끼고 군중보다 높은 위치에 대신의 모습이 보였다. 요시코가 전에 직접 본 광경이었다. 사진은 그때 모습 그대로였다. 요시코는 눈동자를 허공으로 향했다. 신문 쪽지를 들고 있던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렸다. 속옷의 중동끈 하나뿐이라 앞섭이 맥없이 벌어진 상태였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스키모토 다카시가 자기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놓고 갔을까?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다담이에 앉았다. 담요를 펼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스키모토 다카시는 무엇을 알고 있을 것이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봉투를 놓고 간 것 같다. 직감이었다. 우연이 아니다. 결코 우연은 아니다. 사람 좋은 통속 소설가인 줄 알았던 스키모토 다카시가 요시코에게는 갑자기 다른 인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스키모토 다카시가 다시 가게에 나타났다. 그는 또 요시코를 지명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시코가 웃으며 곁에 앉았다. 영업용 웃음은 어딘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오 하며 스키모토 다카시도 웃으며 응했다. 변함없이 아무 저희도 없어 보이는 웃음이었다. 선생님, 저번에 이걸 빠뜨리고 가셨어요. 요시코는 일단 일어나 자기 핸드백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어 내밀었다. 입술에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눈은 심각하게 상대방 표정을 보았다. 여기서 빠뜨렸군. 어디서 잃어버렸나 했는데 고마워요. 그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여전히 빙글빙글 웃지만 웃음으로 가늘어진 눈이 요시코를 볼 때 한순간 번뜩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시선을 비켜 거품이 있는 컵으로 떨어뜨렸다. 요시코는 초조했다. 곧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위험하다는 생각도 스쳤지만 시도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종의 실험 같은 것이었다. 그게 뭐예요? 중요한 건가요? 그냥 신문에 실렸던 사진이야. KC에서 대신이 연설하는 사진. 스키모토 다카시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설명했다. 그 청중 가운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얼굴이 찍혀 있거든. 내가 아는 사람인데 리눈 협곡에서 동반 자살을 한 남자야. 세상에 하고 기겁한 것은 같이 있던 여급 2명이었다. 그자는 알아보겠는데 바로 옆에 여자 2명이 있어. 아무래도 같이 갔던 여자들 같아. 군중과 조금 떨어져서 있는 걸 보면 말이야. 그자가 동반 자살한 것이 바로 그날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어. 그러나 동반 자살을 할 거라면 상대 여자는 1명이면 족할 텐데 여자가 하나 더 있거든. 아무래도 이상해. 난 그 여자 2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봤으면 싶은데 애초에 너무 작게 찍혀놔서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신문을 오려서 신문사에 보내서 필름 원판에서 확대해서 받아볼까 생각한 거지. 괜한 호기심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조금 조사해볼까 생각해서 말이야. 어머, 무슨 탐정 같으세요. 하고 옆에 있는 여급 2명이 소리를 모두 웃었다. 요시코는 숨이 턱 막혔다.